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에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면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건들이 또 많이 늘어났죠. 이런 부동산 상황을 좀 관망해보자,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전세 수요들도 분명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전세 가격과 그리고 매매 가격을 구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매매 가격을 보고 투자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세 가격을 보고 실거주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큰 변동이 있기는 힘든 건데, 지난 유동성이 정말 컸던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도 같이 많이 올랐었었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더 많이 떨어진 곳들이 분명히 있더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신축 입주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었고, 공급이라는 요소가 이 전세 가격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중반기쯤부터 이런 신축 입주하는 것들이 이제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84 타입 기준으로 한 3억 정도면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23년도, 24년도가 제일 피크라고 얘기를 하죠. 1억 원대 전세 물건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고 공급이 유달리 많은 지역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런 관망을 하려는 입장 혹은 조금 더 싸게 실거주를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대구에서 가장 공급이 많은 지역 두 군데를 꼽으라면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이제 서구의 평리 뉴타운이라거나 요 지역이죠. 8,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역시 비슷한 동구의 신암 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구 혼자만으로 잘 살 수가 없으니까 광역교통이 있는 곳들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겠다. 자,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서대구역과 동대구역 근처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 워낙에 한순간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공급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년도 3월부터 입주하는 이 서대구 KTX 영무예다운 같은 경우 이런 전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수도 사실 대구 기준으로 1,400세대면 정말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8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대에서 물건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낮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거주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죽전역 일대라거나 청라운동역 일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2억 후반대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통도 좀 약하고 인프라가 개선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찾는 수요가 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전세 가격의 서열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대라고 했었을 때 그나마 이제 입지가 괜찮다라고 하는 곳이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인데, 자, 지금 전세 가격을 보았을 때 10월 달에 입주이기 때문에 매물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시작이 2억이라는 측면에서 1억대는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슷했던 지역이 이제 동대구 신암 뉴타운인데, 최근에 입주를 좀 하고 있는 것이 동대구 해모로이죠. 웨스트와 그리고 이스트가 있는 건데, 자, 웨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2억대부터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금 2억만 하더라도 사실상 1억대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안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이라는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신암 뉴타운이든 아니면 평리 뉴타운이든 이제 막 처음 입주하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뉴타운 사업들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전세 가격들은 단순히 입주장에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좀 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한 군데 지역을 더 꼽아보자면,
이제 역시 입주장이 많은 그리고 광역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로 일대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광역교통 주변에 개발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업 지역들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좀 러쉬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이 대구역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 어마어마한 분양 물량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구역 오페라 W부터 시작해서 오페라 그리고 수많은 힐스테이트들이 입주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대구역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2억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1억대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광역교통들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을 입주할 때는 1억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건데, 집주인분들의 입장에서 세를 맞춰야 된다라면 2억대도 사실상은 좀 힘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주인분들에게 어떻게 좀 대비를 하라라고 진작에 말씀드렸냐면, 빨리 좀 내놓음으로써 가격을 받아라. 왜냐하면 이제 입주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빠르게 싼 가격에 내놓고 빨리 이제 전세 입자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런 전략이 뭐 여전히 유효하긴 하겠지만은 또 쓰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라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냥 낮아진 가격을 대비하는 거에 맞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순위 대출을 받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대출을 먼저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전세를 드리겠다, 이런 표현인 건데, 요건을 갖추면 사실 보증보험 자체는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너가 이제 걱정할 건 없다, 돈을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주장에 매도를 하는 게 사실상 가장 싼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만 조금 피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돈을 최대한 좀 덜 넣기 위해 후순위로 전세를 좀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사실 좀 선호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굳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할 겁니다. 분명히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을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워낙에 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회가 되는 것이 맞긴 하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을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분명히 좀 더 셀 거에다가 그리고 싼 가격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아무리 가격이 싸졌다 하더라도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뭐 계약갱신을 할 때쯤 되면 우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대한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 및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사가 하나 나왔는 게 뭐냐면 공시가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이게 하락을 정말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폭풍으로 전세 보증보험 탈락이 늘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1순위로 잡는 것이 KB 시세와 한국 부동산원 시세인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뭐 공시 가격의 140%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세가 1순위의 시세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공시 가격을 토대로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 연도처럼 공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에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을 했을 때 시점으로 원래는 가입이 되었는데 이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좀 많이 피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가격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가라. 그런데 이제 뭐 본인의 자금 사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할 거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가 어떤 상식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느냐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 들어가면서 보증보험 가입은 이제는 정말 필수가 되었다. 뭐 단돈 몇십만 원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미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최악만 좀 피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돈을 지불하고 마음 편히 자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소액 임차인 범위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또 달라요. 아무래도 서울 이런 지역들은 금액대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높은 금액을 보장해 주고요. 광역시급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보았을 때 23년도 2월 21일부터 대구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가 8,500만 원 이하로 살고 있는 소액 임차인이라면 2,8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돈을 돌려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2,8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 이하로 보증금 범위를 설정해 둔다면 제일 좋은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월세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 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2,8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맞춰서 월세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내가 들어가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소멸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마 챙겨주시긴 하겠지만은 언제 대출을 처음 받았느냐 이런 것들 좀 신경 써가면서 날짜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건데 그때는 내가 이제 또 나가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원래는 그냥 계속 살면서 버텨야 되는 거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사람은 한 군데밖에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사 갈 곳으로 전입을 빼야 된다라면 기존 집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에다가 대항력을 놔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도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활용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방금 봤던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대위라는 것을 좀 해주게 되고요. 아니면 직접 뭐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매매 가격이 좀 올라가려면은 전세 가격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방선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꼭 뭐 이론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공급이 많은 지역들 중심으로는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이런 공급이 없는 지역들 중심으로 매매를 한번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목표가 만약에 그냥 싼 전세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입주장일 때 방금 말했던 3군데 지역, 내가 가장 살기에 편한 곳들 중심으로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든 아니면은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든 급할 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느긋하게 좀 행동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조급함 때문에 좀 실패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이거 어때요?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선택지가 그거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정보가 많이 없다라면 이런 선택지를 늘리고자 여러 아파트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